이번 한 주간 최근 7일이죠. 25년 11월 13일부터 25년 11월 20일까지 해서 거래량이 많았던 탑10을 볼 겁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1단지가 21건으로 1등입니다. 자, 레미안 어반파크가 여기 시민공원 북서쪽에 있죠.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한 7억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보자면 한 중상급지라고 보면 돼요. 중에서 상 사이,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세권은 아니죠. 역세권인 것 말고는 뭐 장점이 참 많은 아파트죠. 비역세권 빼고는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장점이다 볼 수 있죠. 시민공원 인근에 있고 대단지에 레미안이고 그다음에 대단지에다가 연식도 아직까지 4년 차로 해서 신축에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좀 시세는 지금 7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많은 질문이 급지 좋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 상급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산이 끝물이 아닌가 이렇게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부산은 이제 무릎에 다 와간다라고 봐집니다. 부산 전체 시장을 보면 무릎에 다 와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 초기 단계에는 항상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빠지다가 급지 좋은 아파트부터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순간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일부 양극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초양극화 같은 현상은 반등장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레미안 어반파크가 거래가 활발했다는 거는 이제 부산의 비역세권 중상급지까지 퍼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가 17건으로 해서 2위입니다. 대연 롯데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요자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투자자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우선 이제 대단지에다가 아직까지는 8년 차로 해서 준신축 아파트이고 브랜드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맞은편에 대연 DIL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로 괜찮아 보이지 않냐라는 선택을 받으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 같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거래량 2위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현동이 발전하면 할수록 북항이 발전하면 할수록 주거지의 수혜지 중에 하나는 대연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연동의 7억대 아파트로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각광받을 수 있고 또 급지를 올리면서 평수를 낮추는 25평대 아파트도 이제 5구 타입으로도 인기가 좋죠. 아직까지는 이제 5억 중후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위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고요. 3등이 사직 쌍용 예가입니다. 그래서 사직 쌍용 예가를 보시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사실 역에서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고바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전에 사직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학원가에 이제 학군이 좋고 실수요가 굉장히 강했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직 롯데가 들어와도 사직 쌍용예가는 건재할 것이다. 학원가가 평지로 잘 안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사직 쌍용예가가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직 롯데가 들어오면서 이 평지까지 학원가가 퍼지고 지금 사직 롯데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지금 레이 카운티가 이제 치고 가면서 이 바톤이 같이 사직 롯데까지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직 롯데랑 해운대 자이는 항상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사직 롯데가 한 5천에서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또 해운대 자이가 좀 저렴하면서 그래 보면 해운대가 지금은 또 눌려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다음으로는 사직 쌍용예가까지 이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직 쌍용예가가 5억대거든요.
5억대 아파트인데 여기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입지 때문에 20년차 아파트지만 학군 때문에 혹은 입지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해줘 아파트 가 굉장히 이제 많이 신청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부산 시민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누구보다 빠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 5억대, 4억대 아파트가 매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빨리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걸 계속 권유드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5억대까지도 조용하던 아파트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예. 자, 다음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9건으로 4위입니다.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로 바로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층이 이것도 튼튼한 아파트입니다. 저는 대연동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와 동래구에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이 두 개가 이제 실수요층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봐지고요. 예. 그래서 요 두 개는 항상 좀 나란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대연동이 지금 갭 투자로 봤을 때는 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암 2구역부터 입주하면서 지금 전세가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로 봤을 때는 동래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갭을 맞추기, 전세 맞추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카운티 4단지까지도 퍼지고 있네요. 2단지가 너무 치고 가다 보니까 1단지까지 퍼지고 3단지, 4단지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카운티가 잘 나가면서 사직 롯데도 바톤을 이어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여기에 투자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래아가 이제 9건으로 6위입니다. 그 다음 레이카운티 4단지도 9건으로 5위였고요. 공동 5위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 장전 레미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9건. 그 다음에 해운대에 동부올림픽타운까지 9건입니다. 이제 한때 제가 동부올림픽타운을 좋은 아파트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매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특히 호가는 더 많이 올랐고 매물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래 SK뷰 3차. 와, 이거 가성비로 좀 많이 추천해드렸던 건데 이제 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래 3차 SK뷰. 자, 동래 3차 SK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추천했을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요. 여기 온천 레미안 포레스트지 입주장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 아파트는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 지금 그 당시에 눌려 있었던 이유는 온천 레미안 포레스트지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관심이 가격이 이제 여기서 좀 더 돈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은 동래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약간 동급에 가까운 사람은 이제 장전 내매안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금액을 낮춰서 가실 분들은 이제 온천 동래 3차 SK뷰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가 단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999세대니까 막 엄청 대단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 대비 거래량이 이제 8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수 대비 거래량은 뭐 꽤 많은 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시공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이 7건으로 10위입니다. 예. 뒤를 이어서 연양라인의 가성비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연산이 7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1등이 레미안 어반파크, 2등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그 다음에 3등이 사직 쌍용예가, 그 다음에 4등 공동 4등이죠.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레이카운티 4단지, 동래아 이렇게, 그 다음 장전 레미안까지, 그 다음 이제 동부올림픽타운까지네요. 다 9건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동래 3차 SK뷰, 그 다음 10위가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1단지, 요렇게 이제 거래량 탑10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를 좀 보면요. 이제 해운대 마린시티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이게 이제 신고가인 것 같아요. 3년 내 거래 중에서는 신고가입니다. 3년 내 거래 중에서는 최고가를 찍었고, 그래서 신자가 붙었죠. 47억이 거래됐습니다. 92평
이제 해운대 제니스가 마린시티의 제니스가 47억에 거래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부산 또 돈이 있는 분들은 요 그 47억을 받아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거래됐다라는 거는 이 수요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받아주는 수요는 있다. 단지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로 갈수록 확실히 상품 가치가 받쳐줘야 된다. 예. 다음 이제 LCT 38억 6,065평은 이제 거래 취소 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우 트럼프 월드 마린 69평이 27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 64평이 2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삼익비치 54평. 이게 이제 삼익비치 중에서는 제일 큰 평수잖아요. 요게 향후에는 이 수년에 들어가면 70평을 받기 위해서 70평대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샀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3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곧 뭐냐면 이제 부산의 미래 대장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한 8년에서 10년 이래 미래를 보고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삼익비치가 움직인다는 거는 부산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익비치의 거래라든지 거래량,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매물량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시의 지금 부산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행지표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동의 마린시티의 해운대 아이파크가 63평이 22억에 또 거래됐습니다. 자, LCT 58평 19억 4천에 거래됐고 삼익비치 48평이 18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W 거래 취소건인데 44평이 17억 8천 거래됐다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마린시티죠. 현대 베네시티 69평이 17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 현대 베네시티는 21년 차잖아요. 주상복합의 21년 차인데, 요거는 사실 재건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게 거래됐다라는 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아마도 거래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보다는 아무래도 실수요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수요 플러스 투자 심리가 각각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실수요 심리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거래 동향, 그 다음에 랭킹별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 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